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타임 고려와 조선을 이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너무 길게 찍는다고 막 다들 많이들 말씀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한국사로드 이야기도 하고 뭐 제가 임종로드와 뭐 여러 전국을 답사다닌 곳이 600곳이 넘다 보니까 그 600여 곳에 쌓인 추억과 추억들을 문제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저랑 같이 답사를 가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솔직히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월과 12월에만 제가 지금 전국에 다니는 강연이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러주니까 물산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가고 충주, 단양,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현충원도 있고 강화도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더라? 대전에서도 세미나가 있고 인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또 전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한능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 남북국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디예요? 고려와 조선입니다. 근데 그 고려와 조선이 여러분 여기까지도 그 후삼국이라는 태종 왕건의 지난한 투쟁 과정을 거쳐서 고려와 조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천년 중세의 천년 왕국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현대사는 언제부터예요? 1863년 흥선이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을 펼치는 그때부터 근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태종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1863년까지 근 1000년 정도를 이렇게 고려와 조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 시기예요. 그러니 11번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려 시기인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은 태봉국의 궁예의 이야기죠. 궁예. 네 마음에 마구니가 끼었구나 이러면서 철퇴를 튀어라 하는 그 궁예. 천년 태봉에 이음 태봉제,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가 세운 나라 태봉이다. 가에 들어갈 인물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은 궁예에 대해서 고르라 하는 거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다. 이건 여러분 누구예요? 왕건. 미륵불을 자처하여 왕권을 강화했다. 네 마음에 마구니가 꼈구나. 이게 뭐예요? 궁예입니다. 신라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여러분 경혜왕이 여러분 어디서 신라 그 경주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술잔을 띄워놓고 마셨다는 포석장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망해가는 그 신라의 술잔을 마지막을 기울이다 이 견훤이 침탈을 해가지고 경혜왕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순왕 때 경순왕을 세워가지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신라를 왕건에게 갖다 바쳐요. 그의 아들 마이타지가 여러분 이 마만 있고 삼배만 있고 돌아다니면서 울면서 전국을 망해버린 신라를 어쩌면서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노비안건법을 시행해서 재정을 확충했다. 노비안건법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올까요? 노비안건법은 여러분 고려 광종입니다. 태해정광 고려의 4대 임금. 광종은 왕건의 아들입니다. 노비안건법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왕이 광종이에요. 제가 광종은 한국사로도 2권에 그 청주에 광종에 대한 유적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주에 가면은 광종시대 만들어진 철당간이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디테일하게 씌웠는데 책 2권이 나오면 한번 재밌게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스펙타클하고 멋있습니다. 진짜 국보 1호로 될 만큼 진짜 멋있는 곳이 바로 청주 철당간이에요. 용두사지 철당간 멋있어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상무역, 장보고죠. 신라 후반기에 삼한통일 이후에 그 신라 후반기에 또 청해진 가서 보면 청해진도 여러분 완도에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장보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는 그 신분이 뭐길래 그렇게 마지막에 사주를 받은 부하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그의 꿈은 거기까지였나 하는 아쉬움도 들고 참. 아무튼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그리고 12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비계인 긴 언덕에는 불빛이 푸른데 남포에선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그 언제 닿을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 누구의 시예요? 맞습니다. 송인. 송인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정지상. 정지상 하면 어디 살아요? 평양. 그러니 여러분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정지상에 대한 이야기니 이 사건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그 당시에 여러분 임금이 누구예요? 김부식, 묘청, 정지상, 그리고 여러분 이자겸, 척준경, 이 모든 한 시대에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 인종 때예요. 태정광, 경성복, 현덕, 정문, 순서는 숙, 예, 인, 의, 명신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러분. 인종. 그리고 예종, 그의 아들 예종 때 숙, 예, 인, 의. 예종이 아니고 숙, 예, 인, 의, 의종이죠. 의종. 의종 때 마침내 여러분 뭐가 펼쳐져요? 무신정권이 펼쳐진 겁니다. 무신정권 100년이 의종 때 펼쳐져요. 인종의 아들. 근데 그의 의종 때 펼쳐진 이야기도 막 의종 제가 욕을 얼마 많이 썼는데 멍청한 놈 해가지고. 근데 그에 앞서서 가장 스펙타클한 고려의 왕이 바로 인종이에요. 진짜 막 자기의 그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그 이자겸에게 막 갖다 권력을 바치고, 이자겸도 아주 그냥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의 딸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이제 고려 인종인데, 더 강한 왕권 강화를 위해 자기의 딸들을, 인종의 이모죠. 이모들 둘을 또 시집을 보내요, 인종에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여러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우리나라 역대 최강의 무장이라고 불려받는 척준경을 또 막 규합을 해가지고 거의 왕이 될 뻔해요. 갖다 바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내분 싸움에 의해서, 내분에 의해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를 고르면 되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고려 건국 918년 왕건 때 이야기, 귀주대처, 이자겸의 난, 개경환도, 공민왕, 고려.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말씀드린 태의정관경 성봉 현덕정문 순서는 그것만 알면 이건 그냥 껌입니다. 그 흐름만 알면, 그 흐름에다가 탁탁탁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정말 이 문제는 정말 껌이에요. 그리고 요 한 문제를 가지고, 요 연표 하나를 가지고 태의정관경 성봉 현덕정문 순서는 수계인이 명신, 마지막에 공호창고까지 이어지는 이 고려사 500년을 이거를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그러니 제발 부탁한 건데, 태의정관 경성봉 현덕정문 순서는 수계인이 명신, 희강고원, 열선수 개목정, 공호창고를 제발 여러분 꼭 외우세요. 정답은 1126년부터 1270년 사이에 있었던 여기입니다. 인종과 의종, 숙, 예, 인, 의, 명신, 이때 이야기예요. 희강고원, 여러분 다 이때 이야기입니다. 고종과 원종까지 했어요. 이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무신정권을 거쳐서 이때부터 여러분 열선숙 해목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충열, 충선, 열선숙, 충숙, 충해, 목정, 충목, 충정, 왕때 이야기가 바로 이때예요. 정답은 여러분 보겠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3번이네요. 3번 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최충원의 형제가 왕을 협박하여 창락궁을 유폐하고 태자 왕수군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 유경이 최희를 죽인 뒤에 왕에게 아뢰요. 여러분 이거는 최충원이 최씨 그 정중부에 의해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그 의종 때 보현원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이제 정중부 등에 이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이제 무신 정권이 펼쳐지고, 무신 정권의 4대 세력인가 3대인가 최충원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최씨 문중 정권이 60년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점이었던 최충원, 마지막에 최씨 정권의 60년 최씨 정권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최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있었던 이 강화도로의 뭐랄까요, 저기 천도, 그 다음에
그 저기 누구예요? 산업이 누구야? 이 만적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모아놓은 게 정답이겠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김치향 이거 아니죠. 배중손 이건 나중의 이야기죠. 삼별초 이 진도로 가는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3번 조이총 정중부 제거 이건 초반 이 최초원 전의 이야기죠. 김보당이 의종의 보기를 추구하며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의종 때 여러분 인종의 아들 의종 때 무신정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중부에게.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여러분 무신정권을 반대하려고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주장해서 군사를 일으켰죠. 망하죠. 정답은 여러분 뭐겠어요? 3번 밑줄 그은 시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은 거. 수령 옹주묘지명입니다. 왕족인 왕혼의 부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고 삼남일녀를 홀로 키웠다. 여러분 왕혼이 누구예요? 진도에 가면 왕혼의 무덤이 있습니다. 고려 왕족이었는데 삼별초가 이 몽골의 무릎을 꿇은 고종과 원종의 반대를 해서 이 3만여 명의 강화도에 있는 일족을 데리고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진도의 자리를 잡죠. 그때 왕으로 추대했던 인물이 바로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혼이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몽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래 남은 가족의 삶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형편이 없죠.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몽골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당했던 시기. 농사직설. 이거 아니죠. 농사직설. 세종입니다. 초조대장경. 몽골의 침략기에 정말 간절히 바라서 우리의 부처님의 뜻으로 이 국난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아닙니다. 몽골이 이미 지배를 당했을 때 이야기예요. 정동행성. 동쪽을 정벌하는 그 성을 세운 일종의 기관이죠. 일본을 정벌 하겠다고 세워진 거죠. 이거네요. 3번. 삼강행실도 조선 초기 세종 무렵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백운동서원. 중종 때 여러분 영주에 가면은 백운동서원 지금의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서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백운동서원이 최초의 이제 사액서원이고 왕으로부터의 이제 현판을 받은 서원이고 그곳이 바로 영주에 가면은 백운동서원, 지금의 소수서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15번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많네요. 화엄사상, 요지, 관음신앙,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서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은 원효, 그 뒤에 관세음 부처님께 비나이다를 외친 사람은 누구예요? 의상대사입니다. 부석사를 만든 의상대사예요. 그러니 가는 의상대사. 귀법사의 주지로 왕명에 따라 민중을 교화했다. 화엄사상. 대중에게 전파했다. 이거 누구죠? 귀법사의 주지 왕명. 이거 잠깐 헷갈립니다. 잠깐 머릿속이 헷갈리는데 잠깐 패스. 문종의 아들 태어나 11세에 출가. 태해정광 경성복 현덕 정문 순선헌. 문종의 아들 여러분 의상대사입니다. 교관겸수 천태종 우리나라의 창시자 의상대사. 이 의상대사가 중국의 종남산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 종남산이 또 이제 누구예요? 중국 무협지 보면 종남파가 만들어진 곳인데 재밌어요. 그리고 12세에 출가하여 강진 만덕사에 가서 백년결사를 결성했네요. 여러분 진울이네요. 또 이제 또 제가 만덕산에 가가지고 또 이 백년사를 또 갔죠. 이게 또 정약용의 저희 다산초당이랑 멀지가 않아요. 그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묘사돼가지고 진짜 예쁜 줄 알았어요. 여름에 갔더니 모기를 얼마나 느꼈는지 그 추억을 제가 3권 한국사로도 3권에도 담았습니다. 일단 2번이 잠깐 헷갈리긴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화엄사상. 근데 이 가다라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한번 따져볼게요. 옳은 것은 심성도열을 강조한 유불일치설. 아니네요.
그 이상은 유불일 시설을 외치지 않았어요. 정해상수와 도노 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정해상수와 도노 점수를 정해상수와 도노 점수. 오케이. 불교 경전을 주석수로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의상은 여러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왕의 아들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 교광겸수,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한 게 바로 천태종의 일종의 모습이거든요. 불교 경전 주석서를 모아서 교장을 편찬, 요거네요. 정답 3번. 구산의 가지산문 개창하였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가지산문 배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16번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짜리 이규보 나오네요. 예성강, 병난도, 국제무역원, 아라비아. 여러분 고려죠. 예성강하고 개성하구에 있는 병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국가에 옳은 거, 경제 상황. 송상, 여러분 송상이 개성상이긴 한데 조선시대입니다. 활구, 이거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한반도 모형의 은병이죠. 정답 2번. 동시전, 담배, 면화, 생강, 조선 후기, 일본과의 교류력, 부산표, 이거 조선이죠.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17번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김윤우 장군 충주산성. 이 대림산성이거든요. 충주에. 김윤우 장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고려 무장입니다. 진짜 승장 출신인데 승려 출신인데 이 1231년으로 기억해요. 1231년에 고려의 2차 침략 때 용산 처인성에서 그 승장이었던 김윤우가 화란대를 잡고 살리타에라는 그 몽골 장수, 말 타고 온 장수를 활을 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게 성공을 해서 몽골군이 여러분 물러납니다. 이로부터 21년 뒤인 1231년이니까 1252년이네요. 이 장군이었던, 이미 승장에서 이제 장군으로 넘어왔던 이 김윤우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서 대림산성에서 70여일을 버텨요. 근데 그 대림산성이, 여러분 충주 대림산성에 보면 골짜기가 엄청 깊어요. 거기서 말 타고 온 몽골군을 여러분 잡는 거예요. 정말 끌어모아서.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려 왕족이, 고려의 이 무신들이 자기들 목숨 하나 살겠다고 다 도피하고 있을 때 이 내륙에서는, 안내에서는 이렇게 김윤우 같은 장군들이, 민초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가 500년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몽골에 대한 대응으로 옳은 거죠. 윤관, 동북구성 아니죠. 여진이죠. 박위로 하여금 일본 쓰시마 아니죠. 이건 나중에 조선 때. 서희, 단판, 요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죠. 이건 아닙니다.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로 옮겨 이 최시문종의 아들 최추원의 최추원의 아들이죠. 최우, 요거죠. 예, 요겁니다. 그리고 최영, 철령의 반발, 요동정벌, 이거는 고려, 고려 우왕 때 공우창공 그때 이야기죠. 명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자꾸 이제 그 요동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을 하니까 빡친다고 여러분 요동을 정벌한다 그랬죠. 이성계로 하여금 정벌을 시켜서. 이성계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불가노론 외서서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최영 장군을 죽여버리죠. 어제 또 그 부산에 제가 갔더니 부산 진성에 갔더니 최영 장군 사당이 있더라고요. 부산 강연 마치고 이제 부산역 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최영 장군이 왜구를 물리쳤다 그래서 일종의 마을 신대에서 거기다가 사당을 마련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곳곳에 이렇게 있구나. 18번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나전칠기다. 다음 시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청동 은입삭 정병,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새겼죠. 일단 청동이죠. 고려 시대예요. 부석사 소조열의 자상 직접 보면은 그 무령수전 안쪽에 이렇게 거대한 불상이 딱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청자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되죠. 월정사 8각 9층 석탑,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약간 우리나라 기존의 그 삼국시대 석탑, 조선시대 석탑이랑 되게 달라요. 왜?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함만 있어요. 월정사 8강 9층 석탑.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기 어디에요? 어디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경찰사지 10층 탑탑. 그리고 저기 뭐야? 저기 어디에요? 저기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예, 마찬가지로 있는 거. 예,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 피곤해가지고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 팔상전은 여러분 목탑입니다. 목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위가 이렇게 뚫려 있을 것 같은데 막혀 있어요. 안에가 굉장히 멋있어요. 조선시대 겁니다. 조선시대 목탑이 현존하는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목탑 중에 하나인데, 목탑 중에 건축물 중에서는 여러분 안동의 봉장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목조 건축물이고, 탑 중에서는 이 팔상전입니다. 조선시대 이겁니다. 정답은 이것만 조선이네. 나머지는 다 고려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화학 무기의 연구의 선구자. 누구예요 여러분? 화학 무기의 선구자 최영과 이성계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던, 공민한 시기에 같이 활동을 했던 이름이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중국의 군사 기밀이었던 화약 제조술을 최무선이네요. 성공한 최무선. 그 최무선이 여러분 뭘 했어요? 그 고려 후반기에 신기전과 화차를 개발했다? 아니죠. 세종의 아들 문종의 이야기죠.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요거네요. 화통도감. 최무선은 무조건 화통도감이죠. 불량기포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거 선조 때 이야기죠. 평양성은 명나라와 같이 쳐가지고 이거 조총부대를 이끌고, 요거 효종, 북벌을 선언한 효종의 이야기. 결국에는 청나라를 도와서 러시아로 쳐버립니다. 발화장치를 활용한 비격진천대. 이거 여러분 비격진천대가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요. 승려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직접 끌고 일종의 자살 특공대가 돼서 외장들에게 여러분 달려들었어요. 굉장히 슬픈 그거죠. 아무튼 20번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식이 전하께서 명하신 대로 장학원의 의학개범, 악학개범을 완성했다. 예조 판서 성현을 비롯하여 편찬의 공세금에게 차등을 주어라. 여러분 뭘 완성했다, 뭘 하여튼 이루었다, 이룰 성자를 쓰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성종이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성. 그 성종입니다. 여러분 그 성종,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에요. 뭘 완성했다? 주자소가 걸치되어 개미자를 주조했다. 여러분 이거 태종입니다. 태종. 개미자, 뭔가 이렇게 글자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글자 틀을. 그러면은 개미자는 여러분 약간 조악했어요. 갑 중에 갑인 글자를 완성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갑인자를 완성한 세종입니다. 개미자. 닭 같은 모습의 개, 닭. 물론 닭은 아닙니다. 닭개 아니에요. 개미자, 태종. 그의 아들 세종이 갑 중에 갑인 글자를 완성했으니 그게 바로 갑인자. 그리고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이건 광해군 때 이야기죠. 허준. 통시체들을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 아니에요. 이 조선 후기예요.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정리한 칠정산. 이거 다 전부 다 여러분 다 이거 저 세종입니다. 전국의 지리와 풍속을 수록된 동국여지 승남을 편찬하였네요. 경국대전도 편찬하고 동국여지 승남도 편찬하고 악학개범도 완성하고 뭘 하여튼 완성하고 이루었다. 성종 5번. 그리고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왜냐면 지금 10시 10분이라 실은 제 와이프를 지금 제가 데리러 가야 돼요. 좀 있으면 끝날 시간이라.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21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잠깐 쉬어서 죄송해요.